1년 매출액 240조 원, 스마트폰 판매량 2억 9,370만 대로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중소형 OLED 세계 1위, 슬림형 TV 세계 1위의 주인공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 등의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샤프, 도시바를 비롯한 수많은 일본 기업들이 경쟁에 밀려 아직까지도 글로벌 시장에서 발전 없이 이리저리 떠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GDP 1경 6,148억 원으로 세계 2위, G20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6%를 초과하는 엄청난 속도의 GDP 성장률을 기록 중인 곳, 인구 14억 명이 살고 있는 기회의 땅이죠. 바로 중국에서 일본 기업들이 삼성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팩트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삼성,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의 BOE가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을 장악해버리자 일본의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전부 몰락해버리고 유일하게 남은 회사가 바로 재팬 디스플레이 JDI입니다. 사실 재팬 디스플레이도 완전히 박살 날 뻔했지만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애플이 JDI의 아이폰용 LCD 패널 공급을 맡기기로 하면서 기사회생으로 몰락만큼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을 견제하는 애플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운 좋게 기회를 얻은 재팬 디스플레이는 4년 전에 애플에게 2조 원을 넘게 빌려서 아이폰용 LCD 생산 공장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망스럽게도 애플이 아이폰 10부터 갑자기 적게 팔더라도 가격을 비싸게 받아 마진을 높이는 판매 방식을 택하자 그렇지 않아도 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던 재팬 디스플레이의 실적은 지난해 완전히 고꾸라졌습니다. 지난해 2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고 올해도 이미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여기에 애플에게 빌린 돈 중에 1조 원 이상을 아직까지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최악이죠. 중국의 화웨이도 재팬 디스플레이의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이례적으로 강한 수준의 글로벌 제재를 가하자 화웨이 판매가 급감하며 재팬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판매도 자연스럽게 폭락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는 화웨이가 새로운 스마트폰 OLED 디스플레이를 삼성으로부터 단독으로 공급받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팬 디스플레이는 완전히 넉다운 되어버렸죠. 화웨이는 지난 19일 독일에서 새로운 스마트폰 화웨이 메이트 30을 공개하였는데요. 삼성전자를 유일한 공급 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선택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중국의 대표 디스플레이 업체 BOE도 제쳐두고 삼성에 올인한 것이죠. 중국의 IT 전문 미디어인 실리콘밸리 분석사에 따르면 메이트 30에는 6.62인치의 삼성 OLED 스크린이 메이트 30 프로에는 좀 더 큰 6.53인치 삼성 OLED 스크린이 장착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미 40%가 넘는 점유율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12%까지 추락한 재팬 디스플레이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LCD의 다음 버전이 OLED 시장에서 8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과 대규모 생산 라인을 이미 갖춘 반면 재팬 디스플레이는 몇 년 후면 새로운 모델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게 될 LCD에만 올인하였기 때문이죠. IHS 마켓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 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점유율은 86.37%, 일본 기업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애플도 최근 모델들에 LCD 대신 OLED 스크린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삼성에서 가져다 쓰고 있죠. 자, 그 결과 재팬 디스플레이의 기업 가치는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더욱 심하게 추락하였습니다. 5년 6개월 만에 10분의 1 토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5년 6개월 전에 재팬 디스플레이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여러분의 잔고는 1,000만 원도 안 될 겁니다. 중국에서 삼성에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일본의 대기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토요타, NTT, 소프트뱅크, 키엔스에 이어서 일본 대기업 서열 5위인 소니가 바로 그 비운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앞뒤를 모두 화면으로 채워버린 샤오미의 신제품 미믹스 알파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샤오미의 레이준 CEO가 매우 자신있게 공개하였는데요. 무려 1억 800만 화소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8배로 확대시켜도 매우 선명한 화질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이는 얼마 전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한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것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샤오미의 신제품 미믹스 알파의 가격은 336만원으로 소량 한정 판매 제품이기 때문에 소니에게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소니가 지난해 4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공개한 후에 아직까지도 발전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삼성이 최근 세계 최초로 6400만 화소와 1억 800만 화소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니에게 이미지 센서를 공급받았던 샤오미의 주력 스마트폰 모델인 레드미 시리즈에 소니 대신 삼성의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GW1을 채택하였습니다. 소니가 샤오미에게 버려질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샤오미의 공동 창업자 린비는 프리미엄 DSLR 카메라나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이렇게 작고 얇은 스마트폰에 최초로 탑재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개발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라고 밝혔습니다. 샤오미가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갈아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언론사 니케이는 삼성이 글로벌 이미지 센서 리더인 소니에 한 단계 더 가까워졌다며 삼성이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의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통해서 소니를 무너뜨리려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번에 소니에서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갈아탄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는 샤오미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삼성, 화웨이, 애플, 샤오미에 이어 세계 스마트폰 공동 5위를 기록 중인 중국의 오포도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다가 최근 삼성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스마트폰 브랜드를 보시면 화웨이가 37%로 1위, 오포가 2위, 비보 3위, 샤오미 4위로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들이 휩쓸고 있습니다. 자국 기업들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한 시장인데요. 이 중에서 선택할 때 특히나 카메라 성능이 매우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샤오미와 오포가 이미 소니의 4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에서 삼성의 6400만 화소와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로 갈아탔고 머지않아서 중국의 화웨이, 비보도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향후 소니는 중국 시장에서 이미지 센서를 거의 팔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상황은 소니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소니는 이미지 센서로 1년에 7조 원에 가까운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점유율 50%에 달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의 거의 독점으로 이미지 센서를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국 스마트폰들이 이렇게 고속 성장해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개발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소니가 이제는 매우 중요한 중국 고객들을 삼성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삼성의 1위를 내주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삼성전자는 얼마 전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며 이미지 센서는 이보다 더 빨리 1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렸듯이 현재 소니는 해외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을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안방인 일본에서조차 삼성의 갤럭시에 점유율을 내주며 2위 자리를 빼앗겼죠. 소니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현재 폭포수처럼 폭락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미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삼성과의 경쟁에서 밀려 대만의 흥하이 그룹에 팔려간 일본의 전자기업 샤프와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소니가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 등의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여 삼성전자와 경쟁을 하려 했다면 이미 제2의 샤프가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일본 기업들이 삼성에게 경쟁력에 밀린 것은 단순히 기업들의 타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 경제까지 위협이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사실 일본이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죠. 지난해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173조 원에 달하는 수출을 기록하였는데요. 이는 미국보다 4조 원 이상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무엇을 많이 수출하고 있나 살펴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대신에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 LG가 글로벌 시장을 휩쓸고 있는 분야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을 읽다 보니까 어쩌다가 한 분씩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고 수익률의 동영상들을 보다 보면 당장이라도 일본이 망할 것 같다 라고 하시면서 한국과 일본이 싸우니 갑자기 일본 경제가 흔들리는 것은 조금 오바해서 말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가 보았습니다. 일본 경제는 예전부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일본의 한 해 예산을 보시면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24% 240조 원 정도를 빚에 대한 이자를 내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물가가 잘 오르지 않는다며 마이너스 금리에 돈을 마구 찍어내고 있는데 절대로 정상적인 경제라 볼 수 없겠죠. 예전부터 이미 일본 경제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일본이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한국을 자극해버렸고, 그 결과 일본 기업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일본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올해 7월 전에는 우리가 일본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높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네요. 카라바오컵 8강전에서 오심으로 도둑 맞았던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통산 100호 골이 2021년 새해 선물로 돌아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새해 첫 경기에서 100호 골에 도움까지 기록하며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2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홈구장에서 열린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EPL 17라운드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앞선 전반 43분 해리케인의 크로스를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 논스톱 슛으로 마무리하며 2대0을 만들었습니다.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 선수는 253번째 경기에서 100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토트넘 구단 역사상 18번째 기록이며 영국, 아일랜드 국적이 아닌 선수로는 최초라고 합니다. 100호 골로 이번 시즌 EPL 12호 골을 기록하며 2016-2017 시즌에 세운 EPL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인 14골까지 단 2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후반 5분 코너킥으로 토비의 헤딩 추가골을 도우며 어시스트까지 추가해 리그 5호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3대0으로 경기를 이기며 최근 리그 4경기 무승에서 1승을 추가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손흥민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한 건 케인이었습니다. 이로써 송케 듀오는 이번 시즌 13번째 골을 합작하며 EPL 단일 시즌 최다 타이 기록을 달성해 가장 많은 골을 합작한 듀오가 되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기록인 첼시 레전드 드록바와 램파드가 기록한 36골에 단 3골만을 남겨두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유럽 축구 전문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 선수에게 전체 선수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점수인 8.8점을 부여했고, 해리케인 선수에게는 최고 평점인 9점을 부여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100호 골에 대한 축하와 감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현지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흥민 2골 넣는다. 손축구왕 100호 골 달성 가자. 오늘 밤 완전 꿀잼 경기다. 손흥민 해트트릭. 축구협회야, 기아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좀 알아봐라. 도움해줄 선수가 없어. 둘 다 기아야 해. 쏜만 오면 누가 패스해주고 케인만 오면 누가 슈팅해줘. 손흥민 토트넘 100호 골 축하해. 이 패스 타이밍과 정교함, 이 슈팅 발기술. 아시아 넘버원 형님 쩐다. 쏜 진짜 대단하다. 쏜과 케인이 또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어. 슈팅 진심 너무 대박이다. 한 공격수가 있는데 이름하여 쏜케지. 한국의 작은 우레이 확실히 강하다. 이 슈팅 너무 강하다. 확실히 단독골 상황에서 쏜이 가장 안정적이야. 슈팅 골 전환율이 너무 높아. 노력과 꾸준함만이 이런 축구 감각을 가질 수 있어. 호날두 느낌이 난다. 솔직히 호날두의 기회를 잡는 능력은 손흥민만 못하지. 전적이 어떻든 간에 무리뉴가 케인을 지금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변화시킨 것만 봐도 보통 인재가 아니다. 케인 왈. 앞으로 패스만 하면 도움이네. 도움 진짜 겁나 간단하네. 골대 앞에서 이런 슈팅은 너밖에 없다. 좀 전에 베르바인 좀 봐봐. 볼 트래핑을 베르바인이 하면 슈팅이 무미건조해져. 손흥민은 볼 트래핑도 잘하는데 슈팅도 봐봐 이놈아. 베르바인의 수준급 볼 트래핑 방향 전환과 중국 국가대표급 슈팅. 이제 알았지? 사람들이 베르바인이 선발인 걸 보면 부들부들하는 이유를. 케인이 패스해주는 게 신기하네. 맨시티에서는 케빈 데브라이너가 잘하지.
가장 큰 이유는 토트넘 중원에 공을 줄 선수가 없기 때문이야. 무리뉴는 케인을 10번 선수로 만드는 수밖에 없었어. 손흥민이라 불리는 슈팅과 적의 수비를 뚫는 베르바인, 케인이라 불리는 도움과 호이비에르라 불리는 인터셉트. 솔직히 나는 맨유가 손을 데려왔으면 좋겠어. 욕하지 말고. 아시아 공격수 역사상 최강이다. 소나들이 아시아 역사상 1위일 거야. 논쟁의 여지 없지? 어떤 부분에서? 테크닉과 기록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지만 수상 커리어에서는 박지성한테 안 돼. 레알이 손흥민을 산다면 비니시우스는 팔아버릴 거야. 후반에 손흥민 바꾸지 마라. 손흥민 바꾸지 마라. 손흥민 바꾸지 마라. 중요한 건 3-4번 말한다. 손흥민을 마지막에 골키퍼로 쓰면 되겠네. 3점 이상 앞서면 교체해주는 게 좋지. 쉬워야 해. 웨스트햄전 3-3으로 비긴 걸 잊은 건 아니겠지. 이번엔 4대0 때 교체해서 뒤집히나 안 뒤집히나 보자. 리지 감독, 당신들 감히 손흥민 교체 아웃하겠습니까? 전 키퍼 보러 가겠습니다. 손이 만약 베르바인의 체력이 있다면 정말 퍼펙트하겠다. 손의 체력은 부족하지가 않아. 경기를 너무 많이 뛰어서 그래. 베르바인 슈팅 기술이 조금만 더 강하면 우리도 감히 손흥민을 쉬게 해주겠지. 반격이 정말 날카로워. 케인의 패스가 또 연결됐어. 80분에 바꿔보자. 몇 골 넣는지 운명에 맡기자. 손흥민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손흥민은 나의 손이거든. 베르바인 괜찮으면 손흥민에게 슈팅 좀 배워라. 베르바인은 그야말로 우레이랑 같아. 스프린트는 좋은데 슈팅이... 손흥민은 슈팅이 한 개밖에 없었는데 바로 득점했어. 역시 믿을 건 너밖에 없다. 게다가 이 슈팅은 난이도가 대박이었어. 한국 평론가가 말하는 것처럼 슛하면 골이야. 골 전환율이 EPL 넘버원이야. 손의 기회를 살리는 능력이 정말 강하다. 손축구왕, 모든 아시아인들은 당신의 존재가 자랑스럽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아에 미치지만 우리의 자랑은 아니야. 손흥민은 아시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왔지만 중국에게는 더 큰 좌절감을 주었어. 송케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은돔벨레 정말 강하네. 손흥민의 이 골의 난이도와 수준은 리스펙. 이 슈팅 중국 축구 선수들은 필적하기 너무 어렵다. 아시아 천왕의 EPL 100호골 이정표를 축하합니다. 확실히 대단하다. 오늘 케인과 선 모두 1골 1어시. 손흥민의 슈팅은 정말 쩌네. 케인의 패스는 더 쩔고. 패스 좋네. 뛰어들어가는 건 더 좋고. 손의 이 스프린트 진심 지리고 강하다. 정강석화처럼 정말 빠르다. 클롭 감독도 감탄했었지. 실력이 이미 아시아 선수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야. 손흥민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베르바인 매일매일 패스랑 슈팅 연습 안 할래? 케인의 패스는 월드클래스고 손의 슈팅도 완전 월드클래스다. 현재 세계 공격 듀오 중 최강이야.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웨이사오였음 이 공 하늘로 날아갔고 우레이였으면 키퍼에게 줬고 양쉬였으면 헛발질을 했을 거야. 아시아인 최초 5대 리그 골든슈즈 받자. 파이팅! 이 슈팅은 진심 세계 최고의 공격수 수준이야. 레알 마드리드가 다시 엄청 탐내겠네. 인정해야 한다. 국기에 가슴이 아프다. 한국 축구 팬들 끌어오려고 만든 거야. 우리 국대 쪽팔려서 펄쩍 뛰겠네. 왜 축구를 잘해야 하는지 이게 바로 답이야. 이게 바로 축구가 만들어내는 문화수출 효과야. 언제쯤 중국 선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10몇억 명 국가에서 손흥민 하나 나올 수 없다. 구단에서는 신경을 썼고 중국 축구 팬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먹고 있던 꼬치랑 맥주가 갑자기 맛이 없어지면서 신맛이 나네. 바비큐에 레몬즙을 넣으면 더 맛있대. 언젠가 우레이도 에스파뇰의 홈페이지에 이런 게 올라와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말도 못하게 부럽다. 중국 국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 말도 안 하련다. 한국 신김치 먹은 것보다 더 심해. 내 나이 올해 28살인데 내가 흙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 축구 선수도 5대 리그에서 100골 넣는 걸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완전 옛날부터 중국 모든 해외파 선수들의 연습 경기까지 다 더해도 100골이 안 될 거야.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맨날 빵지라고 말해도 우린 그 빵지들보다 못해. 네티즌들이 말한 국적 봤는데 부럽다. 진심 부럽다. 만약 중국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손흥민 바꾸면 안 돼. 만약 꼭 교체해야 한다면 2골 더 넣고 교체하자. 손흥민과 케인의 케미는 현재 EPL에서 최고로 손꼽히지. 쏜나우드의 느낌이네. 토트넘은 케인과 손흥민 말고 다른 선수들은 다 슈팅을 못하는 것 같아. 원샷 원킬 이번 시즌 효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훌륭해. 손의 이 슈팅 기술 진심 백발백중이다.
케인과 손은 정말 호흡이 잘 맞아. 케인이 탈압박 후 손이 앞으로 뛰기 시작했어. 사람이 도착하면 공도 도착한다. 패스도 좋고 슛도 엄청나. 케인은 진심 강하다. 너무 강해. 손의 슈팅 기술도 엄청 뛰어나. 해리선, 중국 5대 리그 선수들을 모두 합치면 100골을 넣었으려나. 이건 아마도 손예진 눈 속에 비친 현빈의 모습일 거야. 이 형 한드 보나 보네. 아시바. 손예진은 진심 너무 아름다워. 나이가 들어도 똑같이 아름다워. 현빈이 더 잘생겼지. 손예진, 고원원, 전지현, 아시아 3대 여신. 이건 진심 사랑이야. 포체티노 시절에 물과 불처럼 섞일 수가 없었는데 무리뉴 때는 완전 절친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누가 좀 알려줘. 손흥민이 아시아 현역 넘버원이라는 거에 문제없지? 역사상 최고지. 문제없어. 그러니까 계속 얘기 꺼내서 확인할 필요 없어. 수상 영예상으로는 박지성과 비교가 안 되지만 능력과 지위에서는 무조건 뛰어넘었지. 손흥민은 이후에 토트넘의 레전드이자 공을 세운 선수가 될 거야. 손흥민 노력은 모두 찬양받을 가치가 있어. 축협은 기화시켜라. 손이 막 왔을 때 생각해보면 케인과 그야말로 균형이 맞지 않았는데 무리뉴가 오고 나서는 킬러 2인조가 되었네. 손 형이 원래 슈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사심 없이 패스를 선택했어.